이 영상은 여성을 유혹하는 법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성이 당신에게 열광적으로 집착하게 만드는 성격적 특징을 설명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성에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신이 나에게 말할지도 모르는 이 말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내가 댓글에서 자주 보는 내용입니다. 여성은 다르고 각자 독특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내가 말하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당신이 평생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매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본능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으면 물 한 잔이 필요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은 흑인, 백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또는 인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답은 항상 물 한 잔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름다운 몸매와 예쁜 얼굴을 가진 여자가 있다고 제가 말했고, 우리가 그녀 앞에 이성애자 남자를 데려와서 이 여자랑 자고 싶니? 라고 물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론 대답은 예일 것입니다. 키가 크든 작든 살찐 것이든 마른 것이든 그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각자 다른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발에 끌리고 어떤 사람은 갈색 머리에 끌립니다. 하지만 여자가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다면 남자의 대답은 항상 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은 남성은 시각적으로 끌리는 반면 여성은 감정적으로 끌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올바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끌릴 것입니다. 당신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항상 예일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여성에게 둘러싸인 남자가 다른 여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인데 모든 여성이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여성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들 특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른 영상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남성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어 여성이 아닌 여러분과 여러분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이 영상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남성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합당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기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끝까지 보면 여성을 깊이 애착하게 만드는 남성의 유형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합당하다고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 저는 그 일을 할 자격이 없어. 또는 저 여자는 너무 예뻐. 그녀는 제 수준을 넘어섰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자가 당신에게 애착을 갖게 하고 당신이 남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의 신호 중 하나입니다. 사고방식의 두 번째 측면은 가치, 즉 당신이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남자로서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깎이거나 땅바닥으로 끌려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 씨름했던 문제였는데 누구든지 저를 무시하거나 폄하할 수 있었고 저는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한 채 제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모욕과 무례가 저에게는 정상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여성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제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 사고방식은 저 안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제 가치를 낮추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로 인해 저는 여성과 상당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면 당신은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여자가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는 것을 본다면 당신에 대한 그녀의 매력은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이 원칙은 여성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녀가 어떻게 보이거나 나타나든 그녀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인드셋 측면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인드셋은 당신이 당신의 결정에 자신감을 보이기 때문에 여자를 당신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주저하지 않습니다. 함께 걷고 특정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식당에 앉아 음식을 주문한다면 당신은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옷을 사러 가게에 들어갔다면 그녀의 의견을 묻거나 승인을 구하지 않고 확실히 옷을 선택하고 구매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여자에게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선택을 하거나 무언가를 원할 때 당신은 그것에 대해 100% 확신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마인드셋 측면은 당신이 매력을 느끼는 모든 여자가 당신에게도 매력을 느낀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여성을 끌어들이는 법 시리즈에서 제가 설명한 첫 번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데이트 세계에 들어갈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항상 대화하는 여자가 당신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가정하고 그 느낌을 그녀에게 전달하세요. 이 개념은 이 시리즈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인드셋에 대한 논의가 끝났으니 정말 중요한 것으로 넘어가서 행동과 행동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 자주 언급되고 당신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특성은 인생에서 계획과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말을 여러 번 들었을 것이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군가가 그것을 올바르게 설명하거나 여성의 매력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성을 당신에게 이끌리게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는 대부분의 남성이 저지르는 실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좋은 직업,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 또는 돈을 갖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여성들이 이것에 감명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당신의 부를 사랑하는 여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당신 주변에는 돈만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이 당신을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매력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야심차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남자가 되는 것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 점에 주의하세요. 두 남자를 데려와서 한 명은 이미 의사이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의대에서 공부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한 여자를 소개한다면 그녀는 이미 꿈을 이룬 의사보다 아직 공부하고 노력하는 남자에게 더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안정적이고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완벽한 체격을 얻기 위해 훈련하든 부업을 하든 집중할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자는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당신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고 그녀도 당신과 함께 가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형님. 목표나 집중할 것이 없다면 여성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당신 세상의 중심이 되고 당신은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여성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인생에서 목표와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녀가 그것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당신의 목표를 그녀보다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일어나게 해줘라고 말하면 당신은 아니, 오늘 일해야 해라고 대답합니다. 또는 1시간이나 1시간 30분 후에 만난다면 좋아, 지금 가야 해. 왜냐하면 7시에 헬스장에서 운동해야 하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유튜브 채널이 있고
그녀가 일어나게 해줘 라고 말하면 당신은 아니, 지금 영상 작업 중이야. 먼저 끝내고 만나자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제가 당신이 하기를 바라는 것은 항상 무언가로 바쁘게 지내는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집과 차를 소유하고 직장을 갖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결혼했다면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내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이 이혼을 요청하거나 남편을 속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남성은 결혼하고 정착하면 목표 없이 똑같은 일상에 빠집니다. 당신은 남자이고 항상 무언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여자는 당신의 목표를 조롱하거나 도전하거나 당신을 낙담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의 힘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이것은 대부분 여성이 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요점,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능력. 이것은 여성에게 가장 매력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나 친구와 함께 식당에 앉아 있는데 웨이터가 온다면 저는 젊은 남성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일반적인 실수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묻고 그에 따라 선택합니다. 아니요, 웨이터가 도착하면 원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것은 항상 고수해야 할 습관입니다. 택시를 타고 있는데 더운 기분이 들면 운전사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세요. 이런 작은 행동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여자를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청이 거부당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택시를 탄 여자와 함께 있는데 더워서 운전사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운전사는 몸이 아프고 차가운 공기가 해로울 수 있다고 해서 창문을 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운전사는 요청을 거부했지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요청했는데 운전사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여자 앞에서 부끄러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운전사가 거절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은 많이 하는데 급여는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관리자에게 가서 급여 인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디에 있든 무엇을 원하든 특정 장소에 있든 무언가가 떠오르고 원하든 주저하거나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요구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면 요구하세요. 세 번째 요점, 실패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특성은 원시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간으로서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여성이 함께할 남자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남자. 이 능력은 여성에게 마법 같은 효과를 미쳐 여성은 당신에게 강렬하고 거의 자연스럽지 않은 매력을 느낍니다. 그녀에게 이 능력을 보여주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지원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떨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에게 그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실패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 낙담하거나 희망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마세요. 아니요, 합격하지 못하면 바로 그날 다른 회사에 지원하고 계속 검색하세요. 또는 예를 들어 그녀에게 실수를 했다면 대화 상대가 여자이든 사귀고 있는 사람이든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라면 문제의 첫 징후에 물러서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인정하고 그녀와 이야기하고 당신이 잘못한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왜 메이크업 섹스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여자에게 실수를 한 다음 시정한 후에 서로 강한 신체적 매력이 생기는 걸까요? 여성은 도전에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본능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남성이나 여성은 성공한 남성이 아니라 실패한 다음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는 여성이 권력에 이끌리고 권력은 실패한 다음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을 때 결코 꼼짝 못하게 갇히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운동을 멈추고 다시는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의 첫 징후에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시험을 치르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아예 노력을 멈추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낙담에 굴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 불평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스스로 일어나 다시 일어서십시오. 실패를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결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일부입니다. 실패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성에게 실패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녀의 잠재의식은 이 남자와 사귀다가 뭔가 잘못되면 그는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신에게 붙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요점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서두르거나 지나치게 간절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녀와 빨리 자려고 하거나 관계를 서두르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여성들은 침착하고 신중하며 인내심 있는 접근 방식을 보이는 남성에게 끌립니다. 오늘 그녀의 전화번호를 받고 바로 내일 만나자고 하지 마세요. 아니면 오늘 만났다면 바로 다음날 다시 만나자고 하지 마세요. 시간을 내서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댓글에서 자주 보는 질문에 답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자와 이야기해야 그녀가 나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완전히 지루한 5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녀 주변에서 매우 흥미로운 5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생각하세요? 지루하고 지루한 5시간 대화인가? 아니면 에너지 넘치고 신나는 5분 대화인가? 이 경우 5분의 신나는 시간이 5시간의 단조로운 시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문제는 그녀와 이야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항상 그녀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대화가 감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한 그녀는 계속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감정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너지나 열정이 부족한 평범한 대화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데이트를 많이 다니고 여성에 대해 읽고 검색하던 옛날의 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딜레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모든 자질을 갖춘 여자를 결코 만날 수 없었고, 물론 사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레드 플래그, 그린 플래그, 소울메이트와 같은 용어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그녀를 만났을 때 진지한 관계에서 함께 하고 싶은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어느 날 종이와 펜을 집어들고 제가 싫어하는 모든 레드 플래그와 원하는 그린 플래그를 적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그것들과 일치하는 여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가 한 것처럼 한다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당신도 그녀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위험 신호 목록을 주고 도망치라고 말한다면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데이트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거나 완전히 다른 규칙이 있는 다른 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위험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위험 신호는 있고 이 영상에서 언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자친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같은 전통적인 위험 신호는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녀가 남자친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흔히 듣는 위험 신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자친구가 없는 여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녀는 남자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남자들과 교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남자들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당신의 여자친구가 되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여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 생각은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자신의 선호도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레드 플래그와 여성을 다루는 올바른 전략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를 봅니다. 그녀의 외모가 마음에 들면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특성 중 일부를 그녀에게서 발견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도망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녀에게 이런 특성이 없다면 당신은 그녀와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들과 너무 많이 이야기하거나 당신이 승인하지 않는 옷을 입는 등 그녀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해결책은 그녀를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자가 관계에 들어가면 그녀는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것에 맞춰 자신의 성격, 생각, 행동을 점차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자가 당신과 사랑에 빠질 때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여자를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영상을 본 후 레드 플래그와 관련된 것이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 있다면 제가 답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저와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관계에는 항상 리더와 추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친구가 외출하기로 결정했다면 보통 여러분 중 한 명이 어디로 갈지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이 따라갑니다. 여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리더가 되고 다른 한 명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성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주제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녀를 통제해야 합니다. 그 소녀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입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원칙을 따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녀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그녀를 통제해서는 안 되고, 그녀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녀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의지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그녀에게 말하지만 그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동시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그녀가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장에는 3가지 주요 아이디어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그녀에게 말하는 방법. 둘째, 그녀에게 강요하지 않는 방법. 셋째, 그녀에게 대한 필요성을 보이지 않는 방법. 개인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옷을 통해 피부를 너무 많이 드러내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이지만 당신이 저와 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싫어하는 것의 한 예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취향은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든 삶에 적용됩니다. 의견은 변하고 차이점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예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피부의 일부를 드러내는 여자를 싫어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그녀에게 말할 것인가요?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규칙은 그녀가 묻기 전까지는 그녀에게 이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녀를 만난 첫날에 피부의 일부를 드러내는 여자는 싫어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물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조만간 그녀가 당신에게 물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세요. 그녀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해? 또는 여자가 어떤 옷을 입는 것을 선호해? 라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묻거나 두 사람이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때 그때 그녀에게 말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리고 종종 그녀는 당신의 의견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싫어한다고 말한 것을 한다면 그녀는 당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당신에게 논리적인 이유를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당신이 2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그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 일어나서 당신의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녀에게 주장을 시작하지 마세요. 그냥 그녀에게 말하고 물러서세요. 당신은 그저 이것이 당신의 취향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걸로 끝내세요.
그녀와 논쟁을 벌이지 마세요.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의 의견을 바꾸지 마세요. 보세요, 형님. 그 여자는 당신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세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데이트를 하게 되는 순간 그녀는 당신의 의견 중 일부를 바꾸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내 의견을 바꾸면 그녀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그녀에게 나는 피부의 일부를 드러내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견이며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피부의 일부를 드러내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마치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인 것처럼 말하거나 질투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차갑고 무관심한 방식으로 말하십시오. 다시 말해, 그녀에게 옷차림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공유하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그녀에게 당신의 필요나 애착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즉,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그녀에게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마세요. 다시 말해, 당신은 그녀가 피부를 가리기를 원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당신이 그녀에게 당신의 의견을 말했고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가 피부의 일부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즉,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혀 언급하지 마세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는 정말로 내 옷차림 스타일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 걸까? 라고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그녀에게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면 조만간 그녀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이고 그녀 스스로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세요. 이 전략은 어떤 것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여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녀에게 그것을 말하고 그냥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에 대한 그녀의 애착이 커지면서 특히 여성을 끌어들이는 법 시리즈의 모든 것을 따른다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망가야 할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매우 중요한 규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함께 있는 여자 때문에 당신의 생각이나 자신을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하는 순간 여자의 관점에서 당신은 리더십 위치를 잃게 됩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바꾸었다면 그는 다른 것에 대한 의견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당신을 위해 자신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당신에 대한 매력을 완전히 잃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도망가야 할 위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위험 신호는 여자가 바꿀 수 없는 특성이며 동시에 그녀와 함께라면 남자로서 고통받을 뿐입니다. 첫째, 그녀가 주변의 다른 남자에게 시샘을 한다면 조심하세요. 이 여자는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고 싶어 하거나 단순히 주의를 끌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여자는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길을 끄는 옷을 입고 화려한 화장을 하고 남자들이 자신을 응시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런 여자와 함께 지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낫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당신의 삶은 드라마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 앞에서 남자에게 시샘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빈번해질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질투심을 보여주세요. 그녀가 당신이 질투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싸움에서 지고 그녀는 승리합니다. 그녀의 주된 목표는 당신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녀가 여전히 전 애인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여자가 전 남자친구에 대해 아직도 많이 생각하고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즉시 물러서야 합니다. 이 여자는 과거의 무거운 감정적 짐을 지고 있고 아직 그것을 다룰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그녀와 우호적으로 대화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라고 제안해야 합니다. 가치가 낮은 남자는 질투하고 화를 낼 가능성이 있지만 당신은 가치가 높은 남자이고 더 잘 행동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선택권을 줄 때 주저없이 떠날 의지도 보여줍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전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잠재적인 드라마 퀸으로부터 자신을 구한 셈입니다. 과거의 관계를 극복하지 못한 여자는 항상 가끔 전 남자친구를 언급할 것이고 이는 현재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매일이 큰 투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여성. 이것은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이므로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나쁜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문제가 많은 여성과 함께 갇혀 있다면 빨리 떠날수록 정서적 건강에 더 좋습니다. 저는 이런 여성들을 에너지 빨아들이는 여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유형의 여성을 외모가 아닌 성격에 따라 걸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신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 끊임없이 당신에게서 인정을 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신이 아무리 많은 관심이나 감사를 표하더라도 결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성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끝없는 정서적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입니다. 여기서 무섭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러한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섹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예는 이미 관계에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남성과 외출하고 자는 여성입니다. 그들은 앞서 언급한 정서적 갈증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는 아무리 많은 남자와 데이트를 하더라도 결코 충족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여성들은 종종 자존감이 낮아서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받는 대가로 어떤 남자에게나 쉬운 섹스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어떤 남자와도 자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여성들은 완벽한 상황을 완전한 혼란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드라마 퀸입니다. 또한 때때로 삶이 제공하는 모든 좋은 것에 합당하지 않거나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조종에 의지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여성의 성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녀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그녀를 깊이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댓글 중 하나에서 본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내가 사귀는 여자가 내 앞에서 다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위험 신호는 아니지만 좋은 질문이며 우리 비디오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여성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때 다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대부분의 남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매우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여성이 당신 앞에서 다른 남자를 언급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만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다른 남자들에게 자신이 원받고 좋아받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둘째, 그녀는 당신을 연인으로 원하지 않고 단지 친구로만 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최근에 알게 된 여자가 전화를 걸어 갑자기 술집에서 만난 다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데이트를 신청했고 내가 지금까지 본 여자 중에서 가장 예쁘다고 했어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질투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만 보다시피 이것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한다면 그녀는 단지 다른 남자들에게 원하고 인기가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녀는 그저 당신에게 인상을 남기려고 할 뿐입니다. 그게 전부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데이트에 초대하기를 원할 뿐,
그녀는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얼마 전 그녀와 헤어진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고 그를 다시 자신의 삶으로 데려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여자는 당신에게 감정을 쏟아부으려고 하기 때문에 즉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친구 구역에 두려는 여성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과거의 무거운 감정적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적합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에게서 떠나 그녀가 스스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위험 신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가올 영상에서 논의하기를 원하는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창문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